네, 이번엔 자유한국당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뭐 모두가 다 알고 있는 거와 마찬가지로 황교안 대표가 현재 단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패스트트랙에 태워진 선거제 개편안은 내일입니다. 내일 국회 본회의에 부의될 예정이고요. 여러 가지 난제가 쌓여 있는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그 자유한국당 당내 현안도 있습니다. 원내대표 경선이 이루어지는가 아닌가 이것도 좀 궁금한 사항인데요. 자, 그래서 이분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유한국당의 강석호 의원 전화로 연결합니다. 의원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예, 안녕하세요, 강수구 의원님. 의원입니다. 일단 이전부터 네. 좀 여쭤볼게요. 원내대표 경선에 도전한다 이런 보도가 많이 있었는데 맞습니까, 의원님? 예, 당내 경선이 열리게 되면 음. 출마할 계획입니다. 근데 바로 그 예, 점인데요. 일단 원내대표 경선이 열리는 건 맞습니까? 일부에서는 이 상황에서 그대로 가자. 예. 아니면은 또 원내 변화의 필요성 이런 저 부분. 의원님 그러니까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지금 네, 전화 상태가 상당히 안 좋은데요. 일단 끊어 주시면 저희가 다시 전화를 드릴게요, 의원님. 네, 그렇게 하죠. 네네 네. 네, 지금 자유한국당의 강석호 의원과 인터뷰를 시작을 했는데 지금 통화 상태가 너무 좋지가 않아서 잠깐 전화를 끊었습니다. 좀 바로 연결되는 대로 다시 인터뷰를 시도록 하겠고요. 지금 그 자유한국당 그 황교안 대표가 단식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선거제 개편안이 본회의에 부의가 되면 그러니까 여당과의 긴장 수위는 더 높아질 수밖에 없는데요. 이렇게 되면 황교안 대표의 단식이 어떻게 되는 건지 이것도 궁금하고 원내 사령탑이 또 어떻게 되는 건지에 따라서 여당과의 관계도 달라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강석호 의원과의 인터뷰 시도를 했는데 지금 연결이 됐다고 합니다. 바로 다시 연결하겠습니다. 의원님. 네, 안녕하세요. 아, 예, 예, 예. 상태가 훨씬 좋아졌네요. 좀 다시 한번 예, 예. 질문드리겠습니다. 원내대표 경선은 이루어지는 겁니까? 그냥 나경원 원내대표로 그냥 가는 겁니까? 뭐 일부에서는 얼마 남지 않은 그 선거 상황에서 그대로 가자는 음. 부분도 있고요. 네. 또 일부에서는 원내 변화의 필요성이 음흠. 많이 대두되고 있다. 그 얘기는 당 분위기를 바꾸어서 새롭게 원내 전략에 임해야 된다. 뭐 음. 이런 내용으로 되고 아, 있습니다. 근데 이거저거 떠나서 그럼 원내대표를 그대로 그냥 나경원 원내대표로 가는지 아니면 새로 경선을 뽑을 건지는 언제 어떻게 결정이 되는 거예요? 일단 의원총회를 열어서 네. 또 아무 얘기가 없으면은 당은 당규상 원내대표 임기는 1년이고 그렇게 명시가 돼 있기 때문에 네. 경선은 해야 될 것이고요. 네. 또 일부 원내대표를 이 상황에서 그대로 가자고 또 하는 음. 그런 그 의원총회에서 얘기가 되면은 음. 또 재신임 투표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아,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12월 10일 날 의원총회를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 전에 열려야 된다는 말씀이십니까? 아닙니다. 저희는 원내대표 임기가 12월 11일이니까 네. 원래 선거를 하자면 3일 전에 아, 당에서 공고를 내고 네. 그다음에 이제 하기 때문에 그 전에 벌써 이루어져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근데 의원님께서 지금 이제 그 공개적으로 원내대표 경선 도전 의지를 밝히셨으니까 한번 그럼 이렇게 질문을 드려볼게요. 만약에 네. 의원님께서 원내대표라면 지금 네. 선거제 개편안 문제 있지 않습니까? 네. 어떻게 처리하실 생각이세요? 저는 선거제 개편은 정말 이것만은 막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 선거제 개편은 또 다른 예를 들어서 공수처 법안이라든지 네. 이런 게 연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예. 물론 뭐 자세하게는 설명을 못 드리겠습니다만은 예. 저희 개인적 생각은 무엇이든 협상을 하려면 서로 주고받아야 협상이 가능하지 않겠나. 음. 전 분야, 전 무냐 이렇게 가면은 서로가 파멸이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잠깐만, 의원님 있습니다. 그 말씀하시니까 홍준표 전 대표가 어제 어떤 그 주장을 했냐면 공수처고 네, 그 검경 수사권 조정을 그냥 여당 주고 선거제 네. 개편안을 그러니까 선거제를 지키자 이런 요지의 발언을 했는데요. 지금 의원님께서 그러니까 주고받는 게 필요하다라는 말씀도 그 맥락에서 이해를 하면 되는 겁니까? 뭐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아직 그 뉴스를 못 봤기 때문에. 네. 그렇지만은 원칙상은 네. 다 갖고 오느냐, 다 주느냐 이것보다는 네. 어느 정도 서로 주고받아야만이 음. 협상이 가능하지 않느냐 이런 게 대원칙입니다. 네. 근데 지금 이제 예. 선거제 개편에는 절대 안 된다고 의원님이 선을 그었으니까 선거제를 지키려면 결국은 여당이 원하는 다른 것 그러니까 그 검찰 개혁안을 내줘야 되는 것 아니냐. 자연스럽게 논리는 이렇게 흐르는 거 아닐까요?
그럴 수도 있겠죠. 공수처 법안을 조금 손질을 해서 네. 또 독소 조항을 또 빼고 네. 또 어느 정도 협상이 된다면은, 음흠. 그래서 뭐 제가 더 이상 구체적으로는 네, 얘기를 할 수는 알겠습니다. 없습니다만은 네네. 뭐 그 정도로 생각을 해 주시죠. 예. 알겠습니다. 황교안 대표의 건강 상태가 지금 많이 안 좋은 것으로 지금 이렇게 알려지고 있는데요. 이 단식을 네. 좀 갖다 중단시켜야 되는 거 아닐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의원님? 너무나 이 의지가 강하고요. 네. 지금 오늘부로 7일째를 맞이하게 되는데 네. 참 달리 이 한겨울의 노숙 단식, 이게 참 이 대표가 모든 것을 본인이 책임지고 진짜 목숨까지 그런 결기로 뜻하던 바의 협상을 이제 저희에게 촉구하는 것이 아니냐, 네. 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음. 그래서 지소미아에 대한 한시적 연장을 또 우리 황 대표 결기로 또 같이 이루었다, 그런 생각도 들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패스트트랙 이 법안 협상은 우리 대표의 뜻에 따라서 원내대표가 여당과 지금 협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네. 하여간 뭐 결심이 보통 결심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 당에서 단식을 뜯어 말리고 중단을 시킬 여지가 별로 없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여러 차례 병원을 어 가시기를 또 얘기를 하고 했으나 네. 본인의 뜻이 워낙 의지가 강하기 때문에 음. 막 요지부동입니다. 어제 그 보도를 보니까 황교안 대표의 부인께서도 이제 그 천막에 오셨던 것으로 와 계신 걸로 이렇게 좀 보도가 되던데 부인, 그러니까 가족분들 같은 경우는 좀 만류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 가족도 말리시겠죠. 네. 말리지만은 지금 하여간 뭐 목숨을 내놓고 이 투쟁 중인 그런 결기인데 음, 알겠습니다. 오직 이제 이 부분을 말리겠다 하면은 이제 여야 음, 협상이 잘 돼 가지고 음. 또 그런 부분으로 막 단식을 중단하는 마지막 그런 사항이 아닌가 생각을 근데 합니다. 지금 그 맞은편에 있는 분들은 황교안 대표의 단식이 너무 뜬금없다 이런 또 그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비판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저는 아직까지 이 대한민국이 처한, 예를 들어서 지소미아 연장 촉구라든지 또 무소불위의 공수처법, 연동형 비례대표제, 이런 부분을 잘 이해를 못하고 그런 부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요. 네. 하여간 이런 부분에서는 대한민국 건국 이래 음흠. 이런 참 엄청난 사태가 벌어진다는 것은 국민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네. 한편으로 그런 얘기를 한다는 것은 좀 정치적 억지가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합니다. 뜬금없는 단식이라는 비판이 억지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처음엔 그렇게 생각을 했지만은 네. 이제는 많은 분들이 거기에 대한 동조를 하고 이해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지금 그 관광공사가 지금 청와대 분수대 앞에 설치한 텐트를 철거하라고 요청을 했고 행정 대집행을 예고를 했고요. 청와대 네, 그 정무비서관도 철거 요청을 했습니다. 어떤 네. 입장인가요? 정가 자유한국당에서는? 제가 볼 때는 물론 뭐 법적인 절차로 본다면은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한편으로는 정치적 입장을 본다면은 야당의 당 대표가 7일째 금식으로 단식을 하고 그 추운 날씨에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그렇게 요청하는 자체가 틀렸다고 봅니다. 물론 뭐 법은 법대로 한다고 하지만은 네. 이것은 인위적으로 야당을 좀 욕보이려고 하는 그런 어. 무지한 행위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근데 합니다. 의원님, 근데 이 그 단식 첫째 날하고 둘째 날에 첫째 네, 날에도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있으려고 했지만 자유한국당에서 이게 여기에 텐트 치고 이런 게 불법이라고 해서 국회로 옮겼지 않습니까? 자유한국당 네. 스스로가 이건 불법이라고 하는 것을 먼저 이야기했던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네. 저희가 먼저 얘기한 것은 아니고 청와대에서 요청이 100m 내에 그 텐트를 하고 노숙을 한다는 것은 상당히 음. 불법적인 요소가 있으니까 물러나달라, 네. 그렇게 해서 그렇게 물러난 거죠. 네. 그런 음. 사항입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지금 의원님 삼선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역구가 경북이시고요. 네, 그러니까 제가 이걸 여쭤보는 이유를 아마 아실 것 같은데 이제 조금 그러니까 지금은 좀 약간 잠잠해지긴 했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당 안에서 나왔던 이야기가
영남의 중진 의원들의 용퇴 내지 험지 출마 요구였었습니다. 결국은 어찌 본다면 의원님도 그 대상자가 될 수가 있는 건데 그때 어떻게 받아들이셨어요? 예, 뭐 이렇게 보면은 단도직입적으로 얘기를 한다면은 어느 특정 지역 몇 선 이상 거론은 이런 식의 인위적 잣대에 의한 인적 청산은 옳지 못하다고 봅니다. 네. 물론 저도 많은 사람들이 우리 당이 원하는 원칙과 기준에 따라서 또 지역민과 당원들의 그 뜻에 따를 것입니다. 네. 그런데 최근 정치 지형의 변화로 이제 영남권에서 자유한국당 공천받으면은 소위 뭐 작대기만 꽂아도 무조건 네, 당선이라는 네. 그런 공식이 깨진 지는 오래입니다. 그래요. 왜냐하면은 지금 보시면은 서울 강남과 영남에서 민주당 국회의원들 다수가 당선되었습니다. 네. 심지어는 우리 경북에는 구미 시장이 민주당 소속입니다. 네, 네, 네. 영남에서 한국당 공천은 대한민국 뭐 이렇게 보면은 쇼트트랙이나 양궁 국가대표 선발전이라고 보시면 될 거고요. 예. 그만큼 공천 경쟁이 다른 지역에 비해는 아주 치열하죠. 그렇지만은 수도권에서는 또 이 공천은 어느 정도 수월하지만은 마지막 결선은 또 아주 어려운 그런 상황. 이렇게 반대로 보시면 될 겁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될까요? 지금 그 의원님께서 원내대표 도전 의지를 밝히신 걸 영남권 중진의 용퇴 내지 험지 출마 요구에 대한 대답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도 될까요, 의원님? 그것하고는 좀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예. 예, 지역 출마는 출마고요. 예, 예. 또 원내대표 출마는 또 원내 사항이니까 그것과는 뭐 연결된다고 저는 생각지 않습니다. 아, 그래요? 용태론하고는 연결될 수 있는 거 아닐까요? 용태로는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인위적 잣대에 의한 인적 청산보다는 네네. 저는 그 각 당마다 당무감사를 하고 여론조사를 하고 또 교체 비율 등등 이런 시스템이 다 갖춰져 있습니다. 예. 물론 용퇴를 선언하신 의원들의 당을 위한 희생적 모습을 보인 것은 아주 높이 평가를 합니다. 네네. 하지만 본인이 더 해야 할 일이 있고 정치를 더 해야겠다는 그런 의지가 있는 분들을 네. 무조건 용퇴를 하라 한다면 그거는 맞지 않는 그런 상황이죠. 알겠습니다. 자, 의원님 말씀 여기까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자유한국당의 강석호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이슈의 핵심을 꿰뚫는 예리한 시선, 믿고 듣는 진품 시사, 김종배 시선 집중.